어, 어제 이어서 다시 두 번째 2부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지금 이제 12시 5분 됐네요. 방금 수업을 모두 다 마치고 오자마자 제가 바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어, 어제랑 옷도 앞 일부 강좌랑 옷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를 겁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잘랐거든요. 내일 그 김해에 그 이제 저번에 이제 경남문화진흥원에서 그 1200만 원 지원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구지가 프로젝트라고 몇 번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걸 드디어 내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가서 PPT 발표도 하고 사업 무슨 성과 뭐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 나라 돈을 받아서 뭔가 지원금을 받아서 하면 일단은 참 좋긴 좋은데 행정적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진짜. 자꾸 만드는 것보다 그 공무원들이랑 그 뭐 서류 만들고 뭐 서류 작성하고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렇죠? 그 개인 돈으로 1,000만 원 이상 들여서 뭔가 작품을 만들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건데 일단 내일 오전에 가서 전문가들도 온답니다. 뭐 어떤 전문가들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발표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채널에서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올라오겠죠. 올라오면 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홍보도 되지만 그 학생들 구지가는 이제 우리 국어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도 사용되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 문학의 어떤 변료, 다른 장르와의 교섭 이런 교육 과정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각 교육청인데 공문을 보내서 교육 자료로 수업 보조 자료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네. 아, 강의 마치자마자 바로 수면제를 먹고 바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일찍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유난히 눈이 더 작아 보이네요. 상당히 피곤합니다. 아, 오늘도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그 큰어머님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오전에 그 합천 갔다가 장례식장 갔다가 다시 거제로 2시간도 걸려서 거제로 와가지고 수업하고 다시 퇴근하고 와서 다시 또 어제 이어서 2부 강의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네. 자, 어제 우리 그 수행성의 아이러니 했었습니다. 그렇죠? 수행성의 아이러니.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 지금 여기 있는 시가 뭐냐면 임소라 시인, 저도 정말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임소라 시인의 TV라고 하는 시입니다. TV라는 시가 책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안가주망의 어떤 우리가 옛날 우리 선배들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박노해 시인이라든 김지아 시인 등이 노래했던 그런 어떤 종류의 참여적인 성격을 가진 시들과는 또 다른 방향의 안가주망을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문학성도 안가주망의 어떤 정신도 가지고 문학성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과거 운동권 시절에 학생운동 시절의 어떤 작품들을 보면 너무 과격한 언어들, 문학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하는 말장난이 뭐가 중요해? 정신이 중요하지.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쩌면 언어를 가지고 어떤 신미성을 주는 것 또한 시인의 어떤 의무고 소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 시절을 80년대, 70년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선배님들은 왜 그렇게 과격하고 직설적인 언어밖에 쓰지 못했는지 그 엄혹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볼 때 지금 당장 우리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쓰였던 그 시대의 관점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맥락으로 우리는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가를 할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써야 하는 시들은 어떤 이런 방향으로 아이러니들이 사용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새로운 안가주망의 어떤
가능성을 아이러니가 보여주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 재밌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요거 약간 동영상 요거 제 조명 요구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끊기는 걸 방지하려고 원래는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하다 보니까 이 빛 반사되는 게 약간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 파일을 네,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네,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게 슬퍼? 네, 처음 시작부터 너무 좋은데요. 예, 그냥 진짜 이렇게 누가 툭 던지면 그냥 팍 울음이 확 이렇게 팍 복받쳐 오를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슬퍼? 마치 자문하듯이 아니면 시인이 독자에게 말을 건네듯이 또는 우리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듯이 네, 그쵸? 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했죠? 타자화. 나는 슬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타자화시키는 거죠. 타자화. 그럼 시가 훨씬 더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네, 타자화. 자, 강복 70주년 기념 프로그램이요. 자, 보니까 강복 70주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우리 역사적,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뭔가 역사적 의미, 이 시에는 근데 우리 어떤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시대 정신을 담고 있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네, 이렇게, 단서를 주네요. 프로그램에서 숭례문이 불타고 있었다. 자, 어땠습니까? 그럼 역사는 역사인데, 저 어떨까요? 뭔가, 어떻습니까? 기쁜 일과 슬픈 일이 같이 한꺼번에 나오네요. 역설. 그렇죠? 네, 아이러니.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아이러니를 빼고 이 시에서 어떤 테크닉이 있냐 한번 보십시오. 만약 이 시를 쓸 때 요거 없이 그냥 시가 바로 시작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거 없이 바로 시가 시작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신가요? 자, 이 앞구절이 있고 없고가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자, 이게 없으면 처음부터 광복 딱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시가 무거워지죠. 독자들이 되게 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독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거 뭐 역사적인 이야기 얘기하는 시 아니야? 이렇게 뭐죠? 이렇게 좀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요거 하나 딱 들어간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굉장히 유니크해졌습니다. 유니크. 네. 자, 광복. 그냥 우리가 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시에다가 내가 쓴 시에다가 강복, 숭례문 이 시어를 사용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럼 시가 얼마나 노티가 나고 네, 얼마나 좀 이렇게 딱딱하게 느낌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 한 구절 때문에 시가 확 사는 거죠. 이런 게 내공 아니겠습니까? 내공.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 네, 우리가 시를 쓸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로션을 바르는 것처럼. 그럼 진짜 바를 때는 뭐뭐처럼, 그렇죠? 그럼 로션이면 우리가 어떻게 바르죠? 짜가지고 여자분들 뭐 톡톡톡톡톡 하시면 남자분들 뭐 그냥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점성이 느끼지. 점성, 끈적끈적 로션,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렇게 슬퍼하고 이렇게 느껴지죠. 연결되죠. 우리 슬픔은 뭐를 흘립니까? 눈물, 콧물 막 흘리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 우리가 여기다 대놓고 눈물, 콧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가 정말 깊어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내공 아닙니까? 네. 그는 콧물을 손바닥으로 문지른다. 그러니까 막 지금 뭔가 그가 누군지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은 TV를 통해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막 이렇게 닦고 있다 이거죠. 막 이렇게 딱 닦고 있다 이겁니다. 눈물 콧물. 음. 네. 자, 문지른다라고 하면서 문질렀다가 아니라 문진다. 자, 이거는 TV에 나왔던 건 과거 시제를 쓰고 지금 이제 그의 행위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자, 시제를 맞추는 거는 옛날식이라고 했죠. 옛날식 표현들. 지금은 시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를 같이 섞어서 쓰는데 훨씬 더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는 무조건 과거를 쫙 맞추고 현재는 현재를 쫙 맞추고 뭐 이거는 말도 안 돼.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화용론에서는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시적 허용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는 장면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현장감 있게 표시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다음에 우리나라 국보 1호. 자, 이 뭐죠? 국보 1호. 이 숭례문이죠. 그렇죠? 자, 이 숭례문.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십시오. 여기다 숭례문인데 그래도 숭례문인데 가슴에 미어진다면 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 이렇게 했으면 숭례문 반복될 걸 어떻게 돼 있죠? 오히려 바꿔서 표현했고 시적 긴장감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국보 1호. 네, 강조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울었다가 아니고 운다. 역시 현재 시제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 고민입니다. 제 고민. 선생님들 이런 고민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시를 쓸 때 우리 가끔씩 숫자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저는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딱 보고 그냥 의미가 아니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복 보시면 여기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강복 70주년에서 여기 70이라고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국보 1호원에서 1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나와 있죠. 지금 현재. 그럼 여기 이렇게 70 이렇게 쓰는 거랑 숫자로 쓰는 거랑 국보 1 이렇게 쓰는 거랑 1호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쓰는 거랑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게 시인의 의도와 맞닿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저는 항상 이게 고민이 돼요. 어떨 때는 숫자를 쓰면 뭔가 좀 이렇게 강조점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숫자를 쓰는 게 더 어울리는 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숫자를 쓰면 이 가독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먼저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글을 읽어서 뭔가 이 글을 이해시켜야 되고 글을 뭔가 이렇게 문맥을 전달해야 되는데 숫자가 먼저 보이니까 가독성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를 쓸 때 이 숫자와 이거 쓰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이죠, 병.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네. 네, 지난주에 그 문학회 행사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거기 가서 제가 저는 직업이 시인입니다라고 했더니 좀 심리적으로 가까우신 분이 네, 놀라시더라고요. 네. 선생님들은 직업이 시인이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나 직업이 시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목숨 걸고 쓰고 있거든요. 진짜로. 네. 잘까 안 자고 먹을까 안 먹고 쓰고 있어요. 예,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제 가까운 친구들에게 혹시 제가 요절을 하게 되면 제 핸드폰 이거 다 뒤져가지고 컴퓨터 다 뒤져가지고 네 유고 시집이라 좀 내달라 대신 부탁은 해놨습니다. 제가 재축구 나면 보험금이 나오는데 보험금으로 시집을 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은 제 애기 줘야 돼요. 제 딸을 써야 되니까. 네, 슬픈 얘기. 오늘 장례식장 갔다 왔더니 계속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자, 다음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나옵니다.
나가놓은데 재밌는 거는 예, 같은 공간에 있는지 모르겠어. 나랑 그가 같은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어. 나도 자 키즈 과학 체험을 보면서 운다. 이걸 보면서 울죠. 근데 우는 이유가 어때요? 뭔가 좀 다르죠. 앞에는 뭔가 역사적인, 우리 국가적인 뭐 이런 느낌에서 그래. 우리는 어쩌면 그래 국보 1호가 탔는데 국가의 소중한 게 탔는데 당연히 울어야지. 자 우리가 방공 교육을 받은 세대라든가 예 우리가 세뇌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애국심, 기획된 애국심, 네 그런 거와 비교가 됩니다. 근데 우는 행위는 똑같죠. 나와 그가. 근데 대상은 달라. 나는 지금 퀴즈 과학 체험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과학 체험 프로그램 보고 있네요.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이거를 퀴즈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라고 쓰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만약에 이 시를 제가 만약에 다시 쓴다면 저는 퀴즈를 그대로 쓸 것 같아요. 어린이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어린이를 쓰면 뭐라 해야 될까? 좀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고 할까?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네, 그 프로그램명처럼 보이거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어떤 또 시인들은, 아니야, 우린 한글 사랑해야 되니까 무조건 외국어 쓰지 말고 무조건 한글만 써. 네, 나라 사랑, 한글 사랑, 한글 사랑, 나라 사랑. 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네. 각자 생각이 있는 거면 다 다릅니다. 네. 자, 이 장면 충격적이고 저도 이거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소입에 구멍을 뚫고 아이들에게 손을 넣게 한다. 이게 상상이 안 돼. 실제 이렇게 합니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으면 소가 자, 선생님들 자 이렇게 소가 있습니다. 소가 소가 이렇게 있겠죠. 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좀 화가 날 만하죠, 선생님들. 이렇게 소가 있으면 실제로 여기 위장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쑥 집어넣으면 위장으로 손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거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실험을 하거나 뭐 이런 어떤 할 때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과학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다고 살아있는 소의 배에다 구멍을 뚫고 아이들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손은 이게 어떤 상인지 이해를 할까요? 근데 소가 눈을 껌뻑껌뻑이고 있답니다. 소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 이 장면을 보고 나는 옵니다. 자, 그가 웃는 장면과 내가 본 장면과의 차이점 어떨까요? 네. 누군가는 야, 그 사람은 울만했어. 야, 이거는 그냥 과학적인데 괜찮잖아. 근데 지금 보면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요즘 유행을 친다면 어떤 동물의 인권을 보호한다든가 기후위기라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주제가 오히려 이쪽이 더 가까워졌겠죠, 지금은. 막무가내식의 가스통 두고 막 애국해하고 뭐 이런 태극기 연두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그때 시대적인 현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지금 두 가지 맥락의 시대상이 그대로 마치 몽타주처럼 여러 가지 필름 장면들이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변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너무 좋죠. 이 자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목에서 우리 CG에서 TV라는 CG인데 여기서 이런 장면이 연상이 되시나요? 굉장히 독특하고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배에서 꺼낸 곤죽이 된 음식, 왜냐면 위로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된 거지 않습니까? 허연.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거는 아주 뭐 그냥 기초도 있는데 하얀. 자, 이 양성 모음을 쓰게 되면 가볍고 경쾌한 느낌. 음성 모음을 쓰면 무겁고 아시죠? 네, 이런 느낌. 뚝뚝 흘리며 핥는 소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콧물을 풀고 눈물을 닦으며 TV를 본다.
자, 그도 울면서 TV를 보고 있고 나도 울면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장면들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있네요. 둘 다 이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네. 자, 그 다음. 자, 지금은 다시 또 바뀝니다. 장면이 정한. 지금은 긴급 속보에서 카트만두가 무너지고 있다. 네. 또 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강적 이미지. 또 뭐가 무너집니다. 마치 우리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이런 것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가 무너집니다. 네. 자, 사망자가 800명이랍니다. 근데 내가 이 시를 쓰는 동안 4,000명이 이제 이게 팩트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여기서는 마치 윤동주의 정신으로 느껴지죠. 쉽게 쓰여진 시. 시가 사는 게 힘든데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진다. 그래서 부끄럽다 이거죠. 내 글자 몇 개가 이쪽 걱정 동안 사망자가 이렇게 목숨이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네. 여기서 바탕이 되는 철학적 사고방식은 실존주의가 되겠죠. 이제 실존주의가. 네. 자, 여기도 숫자. 만약에 여기서 너는 이렇게 다시 쓴다면 어떻게 쓸래? 여기서는 저는 숫자를 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지금